2024년 7월 2일 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3위 스마트폰 기업인 중국 샤오미가 한국 시장을 일반 판매국에서 주요 판매국으로 격상했다. 국내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열고 공식 신제품 판매에 나서며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샤오미의 국내 시장 본격 진출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이 75%, 애플이 24%로 양분화돼 있다. 애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 시장은 외산 스마트폰의 무덤이다. 앞서 일본 소니도 2013년 야심차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벽을 넘지 못하고 2018년 이후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리나 테무처럼 중저가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시장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은 사실상 삼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없다 보니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음 뉴스. 자산관리 시장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014년 10월 다음 카카오 상장 때다.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기업 공개 1년 전 카카오 임직원의 우리사주를 매입해 비상장 주식 편입 특정 금전 신탁 상품으로 만들어 고액 자산가들에게 판매했다. 돈이 필요한 임직원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팔면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고 주가가 출렁일 것을 우려해 자산가들에게 한꺼번에 주식을 넘기는 상품을 설계했다. 카카오 주가가 상장 이후 급등하며 투자자들은 수십 배 대박을 터뜨렸다. 비상장 주식 투자 성공 사례가 이어지자 증권사들은 유망 분야와 투자 기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SK팜테코, KT클라우드 등도 고액 자산가가 참여한 상장 전 지분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은 상장에 실패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터지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손실을 봐도 타격이 작은 찐 부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지난달 27일 첫 대선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면서 이튿날인 28일 뉴욕 증시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1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약세였다. 친환경 에너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분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임기 시작 직후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첫날 보란듯 파리 협정에 복귀했다. TV토론 이후 커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증시의 상승 압력을 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후보 교체 요구가 커지면 민주당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미국 대선 제도 특성상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당분간 수혜 산업권의 주가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7에서 8월 전당대회를 거치고 9월 10일 예정된 2차 TV토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음 뉴스. 프랑스 파리 증시가 현지 시간 1일 극우가 총선에서 제1당이 되기는 했지만 압승은 하지 못한 데 대한 안도감으로 상승 출발했다. 극우가 의회 과반은 되지 않아 정부를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CAC40 지수는 2.6% 상승한 7672.71포인트를 기록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런던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주도하는 극우연합이 33%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은 28%,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은 20%를 각각 차지했다. 프랑스는 오는 7일에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일주일간의 치열한 캠페인이 시작될 예정이다. 다음 뉴스.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고대역 폭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양쯔 메모리의 자회사 우한신신과 손잡았다고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화웨이의 HBM 반도체 생산 계획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게이트 올 어라운드와 HBM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2022년 10월 시행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은 것이다. 다음 뉴스. 지난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벤처기업 엑스링크스는 모로코에서 생산한 풍력 태양 에너지를 영국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500마일 길이의 해저 송전망을 설치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송전망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영해를 지나는 만큼 해당 나라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가 간 송전망이 에너지 시스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람과 일조량이 풍부한 대규모 부지는 전기가 필요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 지역에는 친환경 발전소를 지을 부지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국가 간 송전망 열풍은 전력 케이블 공급 부족을 낳고 있다. 고전압 직류 케이블 생산업체인 넥상스는 최근 5년간 생산한 케이블을 전량 판매했다. 경쟁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30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디올 가방 제조업체 압수수색에 럭셔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밀라노 수사관들이 디올 가죽 가방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가 불법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야간과 휴일을 포함한 장기간의 노동,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중국인 소유의 이 공급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디올의 가죽백을 개당 53유로에 공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화려한 상점에서 판매되는 핸드백은 판매 가격만 2,000유로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탈리아 검찰은 마티니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자회사에서 디올과 유사한 불법 노동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밀라노 검찰은 아르마니와 디올에서 발견한 불법적인 구조가 명품업계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29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왕실이 7월 1일부터 벨모럴성 내부를 방문객들에게 최초로 공개해 둘러볼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표는 24시간 만에 한 달치가 모두 매진됐다.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표 가격은 100파운드에서 150파운드다. 벨모럴 성은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1852년 32,000파운드에 사들인 후 170여 년 동안 왕실의 별장으로 이용됐다. 벨모럴 성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장소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벨모럴 성에서 서거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1일 오후 11시 57분 원달러 환율은 1384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